자, 아침에 매일경제의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죠. 피의자 장관입니다. 장관인데 피의자가 됐다. 그럼 수사 대상이 됐다는 말이겠군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 몇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상황을 다룬 기사입니다. 지금 이태원 헬로윈 참사 관련해서요. 어제도 국회 행안위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증인으로 나온 인물들에 관한 건데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 좀 또 볼까요? 여기 두 명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이임재 전 서울 용산 경찰서장 그리고 유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당시에 서울청 상황관리관 맡았었죠. 이 두 명의 인물이 나와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더 큰 제목 보겠습니다. 자, 윗선에 그리고 부하에 참사 책임을 떠넘긴 전 용산서장이다. 일단 매섭게 질타하는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행안위 출석해 답변을 했는데 자, 좀 더 보죠. 여기 답변 내용이 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임재 전 서장 참사 전에 기동대에 2차례 요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설명하고요. 그리고 밤 9시 57분 용산서 상황실장이 특별한 상황 없다고 보고하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특별하게 보고받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어제요. 그리고요. 류미진 총경 보고 일절 못 받았다. 그리고 밤 11시 39분에야 압사 신고 알게 됐다. 자, 밤 11시 39분이면요. 이거 한참 지난 거예요. 당시에 지금. 큰일이 이미 벌어진 상태에서 한참이 지난 뒤에야 파악을 했다. 아, 이게 다 문제군요. 그러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굉장한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행안위 질의응답 내용 좀 몇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것 시점은 23시경입니다. 이건 참사가 없다. 뛰어가시면 5분 거리도 안 되는데 왜 1시간을 빙빙 도셨냐고요. 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또 모르고 있는다는 게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당시 현장 관리하고 있던 일리 상황실장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물었더니 지금 사람들이 좀 많고 차가 정체되고 있으나 특별한 상황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23시 39분에 상황실에서 연락을 받고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 사고가 난 지 1시간 24분 정도 후에 상황을 인지하셨다 이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처음 보고를 받은 시간은 그 시간입니다. 몇 시에 사무실로 가셨어요? 본인 사무실로 가셨다며요? 아침에 교양을 하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상황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그러니까 아예 그 112 상황실을 내려가지 않고 그냥 사무실에 계속 있었던 겁니까? 죄송합니다. 몰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면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될 사람들이 왜 몰랐냐 이거죠. 도의적 책임밖에 없다. 저는 나쁜 것을 넘어서 뻔뻔하고 치졸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역사에 가장 비겁한 경찰로 기록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저는 책임 회피하는 생각. 112 상황. 어제 국회 모습이 저런 모습 그리고 저런 내용의 질의와 응답이 오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답답하시죠? 아, 저랬구나.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런 상황이었구나. 이겁니다. 지금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전 용산경찰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임재 전 서장. 이 얘기도 했죠. 참사 전에 기동대 요청을 했지만 서울경찰청이 묵살을 했다. 요 얘기를 꺼냈어요. 뭔가 2차례 이런 얘기가 나오죠. 미리. 근데 요청했다. 지금 사실은 뭔가 이 경찰 인력, 경찰 경력이 좀 더 많이 배치가 됐더라면 굉장한 한탄 섞인 아쉬움이 지금 묻어나잖아요. 근데 요청을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묵살당했다. 자, 이 부분 이게 사후 수사 혹은 재판까지 많이 진행되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어제 질의와 응답 역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용산서의 업무가 대통령실 이전으로 많이 늘어서 부담이 컸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 맞습니까? 현장 직원들의 그런 얘기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서울청 주무부서에 지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당일 집회 시위가 많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답변이 들어왔었습니다. 요청을 했다. 그러나 거절. 뭐 묵살된 거죠. 거절. 집회 시위가 당일날 많다. 여유가 없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향후 수사 그리고 이후에 혹시 재판까지 진행이 된다면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쟁점이 될 만한 사안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이 사안은. 일단 상부의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뭔가 역할을 했다 이걸 호소할 수 있는 대목인가요? 그렇죠. 용산서장 같은 경우는 본인은 하고 싶었는데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 허락을 해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동대에 관련된 요청을 지금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현장 자리에서 본인의 책임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들을 다 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빠져나가는 모습으로 좀 보일 수도 있는데 윗선에서는 윗선에게 이제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또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게 또 그럼 윗선 쪽에 그쪽에서 뭔가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기 때문에 책임은 그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들린다는 겁니까? 네, 그렇게 지금 보일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윗선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불쾌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책임을 다했지만 윗선에서 허락을 안 해줬다라는 이것이 예.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시위 때문에 허락을 안 해줬다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뭐 대통령실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로 또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걸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네네 거죠. 그런 부분들로 논란이 또 짚혀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예. 결국에는 윗선으로 향하는 그러니까 추후의 책임 부분에 있어서 뭐 재판이라든지 수사 과정에 있어서 윗선의 예. 책임 등을 이렇게 가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전 용산소장이 보고를 못 받았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건 아랫선입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용산서장이 나름대로 준비를 좀 많이 하고 나온 것 같아요. 향후에 이제 재판의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어떻게 질문에 답변해야 될지에 대한 준비들을 해온 것 같은데요. 앞에 부분에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동대에 대한 윗선에 대한 책임을 미루는 듯한 예. 그런 발언을 했었고 뒷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 상황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다. 몰랐다, 본인은. 네, 부하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 또 마지막에는 또 책임을 뭐 피하지 않겠다 이런 회피하는 얘기도 거 또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본인은 직무에 충실을 했고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을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다. 이렇게 총평을 뭐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상황 그대로 설명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고 못 받았습니다. 요청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건데 듣고 입장이 더 답답한데요, 지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도대체 그러면. 자, 최인정 변호사 역시 뭐 이거 법률적으로 좀 판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안이요, 기동대 요청 요 사안 아까 조대인 변호사가 살짝 언급하셨어요. 이게 용산 경찰서거든요. 이게 혹시 이 사안 자체가 또 이게 연결되면 여권에 또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요. 결국 법률적으로 봤을 때에 예.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와 예. 직무유기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 예.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 전 용산경찰서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참사 전에 기동대 요청을 2번씩이나 했지만 서울청에서 내부적인 검토를 한 결과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보낼 수 뭐 집회 얘기를 없다라는 하면서 안 보고를 된다고 했다는 받았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 예. 반면에 지금 서울청 같은 경우에는 예. 참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사실관계 자체가 지금 대립돼서 말이 다른 겁니다. 그럼 요청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구체적으로 누가 접수했고 그러니까 뭐 서면이냐 유선이냐 뭐 구두로 했느냐 뭐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지금 경찰청 특수본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업무인 것이고 만약에 지금 그 이 전 용산경찰서장의 얘기가 증언이 맞다라고 한다고 예. 하면은 그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책임이 용산 서보다는 서울경찰청에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참사가 발생하기 예. 전에 2차례 요청했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부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로 뭐 다른 그 집회나 시위에 대한 사람 때문에 부족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의 어떤
그 책임의 축이 용산경찰서 쪽에 더 있느냐 예. 아니면 경찰청에 있느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속한 어떤 그 실무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하고 예. 서울청 내에서 내부적인 검토를 한 결과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좌우파 간의 어떤 그 야간까지 있었던 집회 시위 때문에 예. 사람이 부족해서 못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그 이유도 맞는 것인지 이것도 밝혀야 되는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좀 여권 또 용산 대통령실에 어떤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현재 시점이 제일 중요한 그 1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 기동대 얘기 나올 때 이게 여야가 다른 관점에서 봤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시에 서울 시내 집회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촛불 집회 등등 굉장히 규모가 있었는데 그 집회를 막느냐 여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니 용산 경찰서가 용산 대통령실이 있다. 거기에 너무 신경 쓰니까 또 안 된 거 아니냐. 또 이런 시각까지 나왔거든요. 지금 이 문제가. 이게 자칫하면은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으로 번질 소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 부분이요. 아까 이임재 전 용산소장 얘기 집중했는데요. 조대진 변호사께 짧게 네. 류미진 총경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 이 유미진 총경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직무유기가 가장 큰 직무유기. 네,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지금 뭐 비상관리관의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뭐 112 상황실에를 전혀 내려가지 않고 사무실에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본인이 어제 부분이거든요. 그 얘기를 꺼냈죠. 네, 그리고 예. 또 이제 그 질의하는 의원들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 물었는데요. 이제 본인이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또 사실이었고. 그러니까 그걸 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걸. 죄송하다는 말밖에 하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직무에 관련된 부분에 그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방증이고요. 또 보고에 관련된 시점을 뭐 늦게 받았다라는 예. 지금 항변을 하고는 있지만 예. 이제 그 비상관리관 같은 경우, 상황관리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 그 수시로 상황을 체크해야 되지 보고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변명도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는 좀 항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상황실이 아닌 사무실에 머무는 거 이게 또 뭐 관행이다 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또 고질적인 문제가 되네요. 그렇다면은요. 아무튼 어제 국회 모습이었고요.